예, 2023년 1월 26일 밤새 아주 솜이불 같은 눈이 한 10cm 정도 이렇게 쌓여 가지고 저도 이렇게 차 위에 있는 눈을 좀 쓸어 내려 보았습니다. 옛날 한 20살 때 그 경남 창녕에 고화면이라는 데 이제 저 고향인데요. 그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뒷동산에 솔가지에 눈이 잔뜩 이렇게 쌓여 가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그 소나무가 이렇게 꺾이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네 뒤에는 대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죠. 예.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은 온갖 새들이 제잘거리고 그런 옛 추억이 떠오르고, 또 20살 때는 또 지금쯤 이렇게 설과가 이렇게 관계돼 설과 같은 요런 그 시기를 그 겨울을 같이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동네에 우리 그 여자친구들 또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랑 이렇게 삼삼오오 그 뒷동산을 거느렸던 그런 옛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골장 치유를 하고, 어제는 제가 도프를 한번 끄집어내서 이렇게 멋도 한번 부려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이제 몸이 많이 완쾌가 되어 가지고요. 특히 이제 혀에 혓발이 나 가지고 매우 좀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발음에 조금 문제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치 산책 97번째 두 번째 강의로서 문재인, 이낙연, 심상정, 윤석열은 한통속이다. 이 검찰 구태타를 이용해서 국민 주권자인 우리들에게 칼을 치우고 있다. 우리는 이때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것이다. 예, 누구와 함께 이 반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검찰 구태타 세력을 이겨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올해 2023년 1월과 함께 설을 보내면서 이 결심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은 우리를 흔히 요즘 하는 말로 개돼지로 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수직적 리더십에 가지고 독재적 잔재가 많이 남아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많이 숨죽이고 또 부당한 피해를 주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우리가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도 국민의식이 많이 성장하고, 또 세계 속에 우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총칼로 국가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뭐도 모르고 있는 김건희라든지 이 무식한 이 김건희라든지 또 이 무지랭이 같은 이 윤석열이라든지 또 이 병신 같은 이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덜 떨어지는 이런 애들이 소위 한국을 주류하고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저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바보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는 짓과 하는 행동과 그들의 이 작태를 보면은 역겨울 정도의
그런 거짓말과 이 모순된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속았느냐? 바로 소위 한국의 진보민주 계열이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비개혁 세력들을 제가 비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게 됐는데요. 그래서 문재인과 이낙연이 그 다음에 심상정이, 그 다음에 박병석이, 김진표, 전해철이, 그 다음에 이런 류의 더불어민주당 내에 진보 민주 개혁을 앞세워서 그동안에 그들의 호식과 명예욕과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출세를 위해서 우리들이 거기에 이용된 것을 우리가 작금해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인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그렇게 부르짖고 서초동에서 3년 동안에 그런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하면서도 문재인과 더불어서 이낙연, 기타 노영민과 같은 이런 분류의 사람들, 기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비민주적인 비개혁적인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과 그리고 서울대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최동수 박사님의 표현으로 말씀을 하면 값진 대학을 나온 자들의 비개혁적인 이 모습에 우리는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개발도상 국가의 이 엘리트로 키웠던 육사,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의사, 약사, 그 다음에 행정기술고시, 입국고시, 기타 이런 한 사자 돌림들에게 이제는 포획되어서 국가 전체가 국민들을 포획해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데 제가 광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들에게 짓밟힐 수만은 없고 또 그들이 또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한국을 견인해 온 것은 주 69시간 이상의 노동력과 그 다음에 잔업, 그 다음에 이 제조업을 생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했던 우리 국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득권 세력들 대기업들이 잘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가 엘리트라고 말하는 구테타 세력이나 그 다음에 관료사회, 그 다음에 마피아들, 모피아, 그 다음에 금권 마피아들, 기타 행정 마피아, 사법 마피아, 검찰 마피아,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 국민들의 피땀을 고회를 빨아먹었던 그런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농락에 우리가 짓밟혀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이런 강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에 이 개발도상국가의 이 엘리트 집단으로 키웠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 국민들을 포획해서 빨대를 꽂아서 진을 빨아먹는 이런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들의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하는 이 작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이들을 우리가 분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쇄하는데 제1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1번은 바로 한국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기업과 결탁하고 있는 국가 권력으로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대통령, 기타 언론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떠한 부정과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그 부정이 저질러져도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딸과 자식에게 초콜릿을 사주기 위해서 입을 침묵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의 부모들이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너 돈 많이 벌었느냐, 또 하나는 너 자식들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이러한 희망과 꿈으로 여기에까지 그들을 방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치한 결과 결국 그들은 출세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 입신양면을 위해서 결국은 그들만의 그 카르텔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의 부모들과 같은 국민들의 그 고기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바람치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휘필기와 같은 작태와 행동들을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 그들을 분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진보민주개혁의 탈을 쓰고 전혀 우리 그 일반 민중과 깨어있는 시민과 우리 한국 사회를 모순을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개혁하지 않은 문재인을 고발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4년 동안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을 고발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라든지 노영민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에다가 우리 그 엄중했던 신군부 정치 기타 군사 쿠데타 세력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학생운동을 했던 그 그룹들, 소위 말하는 임종석, 그 다음에 그 우상호, 이인영이, 그 다음에 심재철이, 그 다음에 심상정이, 그 다음에 뭐 최재성이, 정청래, 그 기타 이러한 사람들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달콤한 진보민주 계획을 탈을 쓰고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기득권이 돼 가지고 한국 사회에 지난 5년 동안에 180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정권 그리고 그들의 국회의원의 종족수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 쿠데타 세력과 동조해서 그들의 같이 한톡 속으로 뭐냐면은 놀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자당 내에 민주당 내에 조국과 그 추미애를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비련한 행동들을 하고 비겁하고 비련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문재인은 바로 노무현재단의 이사장 출신으로 그리고 노무현의 친구로서 그리고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불려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과 그 국가관이 뒤떨어짐으로 인해서 전혀 뭐냐면은 한국의 문제의식을 개혁하고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을 지난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재인과 이낙연 이 룰을 이번 기회에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비개혁적인 그 류의 사람들은 여야가 따로 없다. 낮에는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지만은 밤에는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처먹고 여자들 끼고 놀고 기타 이렇게 뭐냐면 행동하는 그 달콤함에 취해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정세균이와 박지원이나 기타 이런 유아 또 다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더더욱 특히 호남 출신인 박지원이라든지 그
정세균이라든지 이낙연과 같은 이런 유들은 더더욱 호남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을 배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에는 여야가 따로 따로 없고 정치에는 영원함이 따로 없고 정치는 동서갈등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제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법 카르텔 해가지고 입법 카르텔, 그 다음에 검찰 카르텔, 그 다음에 사법 카르텔이 저거들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저거들의 먹이를 위해서 정관 여우라는 이름으로 오죽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서는 돈만 있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법 카르텔과 검찰 카르텔, 그 다음에 입법 카르텔에 있어서 저거들만의 그런 세계를 정관 여우라는 이름으로 수수억의 돈만 가지게 된 돈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진보민주개혁이라고 믿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더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과 이낙연, 그 다음에 노영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병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진표, 전혜치 같은 이런 김종민을 같은, 그 다음에 윤영찬이라든지 신경민이라든지 유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미영 이런 유의 사람들을 제가 비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이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국민이 이를 알지 않으면은 이들은 더욱더 우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성과 진실과 명예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그동안에 했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갈 것인가를 우리의 한국사 복원사업에서 보살사상에서 찾아서 이 보살사상에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의 문제를 우리가 서양 철학과 같이 함께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보강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 최동섭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분의 철학과 사상을 저도 많이 배우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간의 존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책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에마누엘 칸트의 인간관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와 지식을 살 수가 있고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칸트의 인간관과 인간의 존엄성의 철학이 바로 우리의 전통 사상인 보살 사상에서 나왔다는 데 저는 동조하면서, 인간의 이성은 자연 본능을 훨씬 능가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을 얻어는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그 기행에는 한계를 모른다는 바로 자기 입법의 능력과 또 자기 초월성을 이 칸트는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이러한 분권화와 자율화가 궁극은 이 자유를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칸트는 왜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칸트 윤리학에서 중심을 차지한 도덕 법칙은 공동체에 의해서 주입된 규범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양심 속에서
자유의 챔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보통 법칙이라 하면은 외적인 강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고대 중국의 법가 사상이 인간을 철저히 타율적인 존재로 보고 정치 요체를 엄격한 형벌에 두었던 것도 그런 생각에 기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칸트가 생각하는 법칙,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사상인 보살에서 생각하는 법칙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와 분리를 할 수가 없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사용과 결정에 나오는 것이 도덕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법칙은 보편적일수록 자율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실천적 자유를 입증하게 되고, 이러한 자율성과 실천적 자유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분권화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법칙의 원천으로, 그 다음에 법칙을 자유의 규제적인 정거로 정리하는 칸트 윤리학에서 법칙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 불가능한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리고 이 법칙과 자유가 일체를 이루어 만드는 두 개의 인격성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인격성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신성 불가침의 절대적 존엄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 사상에는 수수만 년 전에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보디사트와 이를 한자로 엄차하면은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을 하는데, 보살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적인 삭티움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보살 사상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을 삭티우는 그 자체를 내버려 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칸트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초입법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자연적인 요소는 바로 경험적 세계를 말하는데, 경험적인 것은 나의 인지자인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태는 바로 선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유전자와 DNA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후험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경험이 바로 우리가 예술과 음악을 낳게 된 우리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DNA가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후험적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상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문화와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초월적인 부분은 인간의 관념적인 세계로서 이성적인 요소를 확대 재생산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지금 이성론이 바로 경험적인 이성과 그 다음에 과학적 이성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인 이성은 바로 철학과 철학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성으로서는 과학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앞에서 칸트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이것이 개인화되고, 이 개인화가 자율화되고 자율화가 분권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현실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인 경제적인 거와 실질적인 문제의 사회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에서는 독립재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개인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정치는 우리가 연방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과거에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식인들이 인사국가에 인사조직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이거와 우리가 같이 연구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바로 두 번째 강의로서 문재인을 비판하고 그 다음 이낙연을 비판하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월 26일 날 오늘 목요일이죠. 예,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